뭐 우리 각하께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글쎄, 아마도 종북 이야기를 또 한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종북 이런 이야기 꺼냈으면 바로 이제 몰매 나오고 했을 텐데, 지금 또 분위기가 아주 종북 이 프레임으로 쭉 그냥 불 번지듯이 그냥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종북이 정말 이 시대에 종북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떳떳하게 종북 어쩌고를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또 현충원이고 곧 있으면 또 6.25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다들 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제 보니까요, 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오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각하께서. 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해요. 온 세계가 우리가 이룬 것을 인정하는데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뭐 일견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6.25 이후에, 전쟁 이후에 뭐 전혀 과연 이 전쟁, 그것도 이제 동족 산장의 비극을 겪은 한반도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했던 많은 세계가 그렇게 걱정을 했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한민족 특유의 이 그 긍지와 뭐랄까요, 성실함, 그죠? 끈기, 뭐 이런 것들로, 집념, 이런 걸로 어찌됐건 지금 2012년까지 쭉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괄목하면한 성장을 해왔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찌됐건 우리 선배님들께서 뭐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피를 흘리면서, 그죠? 많은 분들의 희생 아래 쭉쭉쭉 성장을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겠죠. 아, 대한민국이 정말 뭐 한강의 기적을 이뤘구나. 한강 뭐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쨌든 이 민족적인 뭐랄까요, 이 끈기와 집념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선.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마치 이제 무슨 각하께서 내부에, 우리 지금 내부에 적이 있다, 뭐 내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지금 우리 이때까지 이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 일반 민초들이 그렇게 고생해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온 것은 분명하고, 그 노고는 높이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정자들의 태도에서, 위정자들의 이때까지 과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못한 그런 과오들이 분명히 있다. 친일파 이 청산도 제대로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 군부 독재에 아주 이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들이 여전히 지금 지도부로 앉아 계시는 거고요. 친일파도 물론이고요. 그죠?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아, 혹은 그 이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정신과 어를, 친일파 군부 독재 정신을 이어받은 분들이 또다시 집권을 해보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을 일으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비판이고, 그들이 다시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정말 사실상 한반도를 일으켜 세운 실제 이 힘이었던, 실존하는 힘이었던 건강한 민초들의 이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말 안 하자는 건 아니죠. 그죠?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마치
민초들이 이렇게 일으켜온 걸 마치 자기들의 공이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는데 이 내부에서 부정한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오히려 민초들의 노력을 오히려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깔아뭉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도 그렇고요.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어쨌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과 애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걸 빌미로, 참 빌미라고 하긴 참 그런데, 이분들의 공을 싹 가로채서, 사실 이분들은 진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친일파, 뼛속까지 친일친미, 이런 어떻게든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막 안달난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 분들 모셔놓고 애국이 어쩌고 국가 보훈이 어쩌고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죠? 우리 애국전선 이번에 일본과 군사협정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각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해가지고 일본 이지스함이 우리 서해 앞바다에 깊숙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얼른 와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쭉쭉쭉 끌어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른 와서 들어오라고. 지금 뻔히 일본이 얼마나 독도를 탐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사 따위는 그냥 있는 대로 다 이렇게 구겨서 왜곡하고 그러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것과 그건 별개래요. 어떻게 그게 별개일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험한 와중에 중국까지 자극하면서 이 한반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체 지금 보훈 어쩌고 국가 안보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죠? 진정한 평화 안보를 대체 지킬 생각이 있으신지 거듭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런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안보를 최대한 평화로운 상태로 나라를 만들어줘야죠. 아니, 숱한 군인들이 전쟁해가지고 다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러고 나서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면 뭐합니까? 그죠? 그게 지켜지는 거냐고요. 사람이, 젊은 청년들 다 죽고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일단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주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미국이랑 일본이 정말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겠어요? 호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중국, 미국 이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선택을 하고 현명한 답을 내고 이럴 수 있는 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래서 지금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각하께서는 이미 끝나신 거고요. 앞으로 지금 남은 6개월여 동안 그걸 또 이제 이때까지 남은 일들을 모조리 해치우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한 방에 뒤집어 엎는지 아니면 보다 가열차게 몰아붙이게 될지가 달려있는 거죠. 과연 이 유신공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과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네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을 들어보도록